Recording in progress. 자, 그러면 자, 가봅시다. 2시 반까지 달려보죠. 지난 시간에 격조사와 보조사 어마러미 불규칙 활용 안 했고, 어마러미에서 귀찮아도 한번 보면 종결어미 해요체 해체 하십쇼체 하우체 하계체 라체 아요어요 아요어요 지요 군요 아어지군 스시읍 보소구려 계산해 갔구먼 다자랐구나냐. 자, 연결어미는 명사형 대등적 연결어미 고요면 아지만 면서든지 거나 종수 연결어미는 나머지 보조 연결어미는 악의 지고가 있는데 뒤에 보조 용언이 올 때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한다. 전성어미에는 명사형 전성어미 은기 아씀과 어씀 뭐뭐 하는 것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어미 그렇게 바꿀 수 없으면 접사 또는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면 용언이니까 그때는 어미 관용의 꾸밈을 받으면 얘는 체언이니까 그때는 음기가 접사. 관용사형 전성어미 은는 을던 기억을 하시고요. 동사와 형용사의 쓰임이 다릅니다. 꼭 못 들었던 수업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꼭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성어미는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때 느는 동사에만 쓰고 형용사는 쓸 수 없다. 부사형 전성어미 개 드시도록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럴 때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 니은다나 는다, 는 체언 는 띄고 체언 뭐뭐고 있다, 뭐뭐는 중이다, 뭐뭐로 가다, 뭐뭐 하려 하다 이런 것들이 쓸 수 있으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 물론 는구나라는 감탄형을 쓸 때가 동사, 그냥 구나의 감탄형은 형용사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확정됐을 때 명령과 청결을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부사형 전성 어미까지 그때 했고 활용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사에는 격조사, 보조사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격조사는 자격을 부여한다.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보충한다. 그래서 얘는 특별한 의미를 보충하지 않고요. 얘는 문장 성문에 자격을 부여하지도 않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격조사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조사 외웁시다. 은는 부터 만도까지 조차 마저뿐. 은는 부터 만도까지 조차 마저뿐. 이거 따라 해야 돼. 은는 부터 만도까지 조차 마저뿐. 보고 갑자기 궁금하다. 어떠 은는 겠니 시 옵사옵. 선어말 어미 있었죠. 요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조사는 쓸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고 특별한 의미를 보충하고 싶으면 어디든 갖다 붙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시고 자, 쓰임을 잠깐만 봅시다. 자, 격조사에는 원칙적으로 체언과 붙였습니다. 체언에 붙였어요. 물론 격조사를 다른 조사에 붙여 쓰기도 하고요. 할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격조사는 체언에만 붙여 쓰는 게 원칙입니다. 보조사는 체언에 붙여 쓰는 건 당연하고 어미, 용언의 어미죠. 혹은 다른 조사, 혹은 부사 등에도 붙였어요. 네, 붙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단어에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관형사에는 붙여 쓰지 못해요. 어떠한 조사도 관형사에는 붙여 쓰지 못합니다. 관형사 나중에 배울 거야, 오늘. 관형사에는 절대 붙여 쓸 수 없다.
알아두시고 자 격조사의 종류는 눈으로 한번 보시고 나중에 뭐 할 거냐면 나중에 문장 성문에서 격조사 한번 더 할 겁니다. 주어의 자격을 부여해서 주격조사 이가 너무나 유명하죠. 깨서 주체 높임을 나타냅니다. 다 아는 거죠. 주체 높임의 격조사. 에서 집단이나 조직에 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었다. 누가 주었어? 정부가 준 거죠. 가를 써야 되는데 집단 조직이기 때문에 에서라는 거 썼을 뿐입니다. 이때 에서는 주격조사다. 부사격조사가 아니라 이서. 잘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이렇게 쓸 때. 둘이서 집에 간다 할 때 이서. 사람의 인원수를 나타내는 것에 서가 붙습니다. 자, 목격적 교사 너무나 유명하죠. 을룰인데 목적어가 아닌 것에 을룰이 붙은 경우는 목적격 조사로 보지 않고요. 보조사로 봅니다. 보조사. 그는 사과 먹기를 잘한다. 아닌데, 그거는 목적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가 있을까? 목적. 아,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자, 복격조사가 있습니다. 복격조사가 똑같긴 한데 주격조사랑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있을 때만 그 앞에 붙는 무엇 이에 해당하는 게 보어가 돼요. 보어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붙는 이가 이때만이 보어가 돼서 이때 이가를 복격조사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철수는 철수가 대학생이 되었다. 보어가 존재하는 경우는 되다나 아니다 바로 앞에 붙는 대학생 이가 얘만이 보어가 됩니다. 바로 앞에 요 앞에 철수가는 주어죠. 그래서 이때 요 이가 복격조사라는 거. 서술격조사이다. 기본형이 다로 끝나죠. 다로 끝나는 말은 항상 어간어미 구조를 갖습니다. 이는 서술격조사의 어간, 다는 서술격조사의 어미.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관역격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사격조사 여기 6개를 뭐 얘기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그런 보조사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하긴 했는데 부사격사는 종류 많아요. 굳이 적자면 어, 에, 에게, 에서, 보다, 와나, 과, 처럼, 뭐 같이 등등등 이런 것들이 부사격사인데 너무 많아. 자 그리고 부사격사는 문장 속에서 쓰임에 따라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갖습니다. 똑같은 애도 다 애지만 장소를 가는 장소에 대한 얘기 때문에 처소, 장소 부사격조사라고 얘기하고요. 저희는 그 아버지의 그대 똑같다는 뜻이죠. 비교를 해서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애는 비교. 그다음에 문이 바람에 열렸다. 바람 때문에 열렸죠. 원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폭격조사 아, 야, 여, 이여 이런 거예요. 감탄사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철수야 어디가? 라고 할 때 이때 철수와 가는 명사와 조사로 분리되는 거죠. 이게 혹격조사. 이때가 혹격조사입니다. 아, 슬프다. 아, 슬프다 할 때. 아가 뭐예요? 얘는 감탄사입니다. 조사. 자, 다시 보조사. 은는 부터 만도까지 조차마저 분.
보조사는 생략 불가능하고 격조사는 생략 가능하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보충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사를 붙였을 때 떼어내면 그 특별한 의미가 사라지니까 보조사가 쓰인 문장의 의미와 보조사를 그 붙어있는 보조사를 떼어낸 문장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사는 함부로 제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생략 불가능하다는 거. 자, 접속조사가 있습니다. 접속조사도 설명하고 싶은 건 꽤 있는데 문제에서 나오면 나중에 설명하고요. 접속조사도 원칙적으로 체험만 붙입니다. 접속조사의 사례 와, 과, 이랑 뭐뭐 하고 너하고 나하고 집에 가자. 너하고 내가 집에 가자. 너와 내가 집에 가자. 너랑 나랑 집에 가자. 이런 식으로 할 때 두 대상을 동등하게 연결해 주는 거. 접속조사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거로만 그냥 알아두죠. 이러고 A와 B가 라는 구조를 쓰면 네, B가 A와 이렇게 쓰면 부사격수사 와나 과를 두 단어 사이에 들어갔으면 접속조사를 보고요. 그렇지 않고 두 단어 사이가 아니라 특정 단어 뒤에만 붙어 있으면 뒷단어 뒤에 붙어 있으면 A와 B의 형태이면 접속조사 그렇지 않으면 부사격조사 정도로 1번 정도로만 알아둡시다. 2번도 설명할 수 있는데 2번은 나중에 실제로 문제를 풀게 되면 해보죠. 1번으로 알아둡시다. 자, 어, 별도로 조금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조사 파트에서. 자, 의존명사냐 아니냐라는 건데, 요 지라는 거 있죠, 지. 지는 기간이나 시간의 경과,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맥락에서 쓰면 지는 띱니다. 되었습니다. 그 외의 경우 붙였어요. 왜 붙였느냐면 이때 얘는 의존명사가 아니라 어미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죠. 그가 집에 잘 갔는 하고 붙이는 건지 뛰는 건지 잘 갔는지 모르겠다. 이럴 땐 어떻게 쓴다? 시간의 흐름이나 기간의 경과랑 아무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이때는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 그가 집에 간지 10분이 지났다. 시간의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붙여 쓰지 않고 띄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맥락이기 때문이지. 자, 그다음 볼게요.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이걸로 알아둡시다. 뿌린 대로만큼만, 뿌린 대로만큼만, 뿌린 대로, 대로, 만큼, 요 정도. 뿐 대로만큼만. 얘네들은 쓰임을 띄어쓰기를 이렇게 합니다. 관용사 녀섬이 은는 을던이 나오면 띄고 얘네를 씁니다. 이땐 뭘로 쓰인다? 의존명사를 써요. 똑같은 애가 그렇지 않고 그 외에 앞에 체언이 나오면 얘네를 붙였습니다. 붙였어? 앞말에 붙였으네. 뭐예요? 의,
조사로 취급해. 이거 알아두시고 그 중에 많은 체형과 관련되면 붙여 쓰는 거야 무조건. 그런데 요 많이 여기 이제 붙여 쓴다는 표시야. 이거는 띄어 쓴다는 표시야. 근데 많이 뭐랑 관련되면 시간, 기간, 경과에 관련되면 앞에 체언이 왔어도 띄어 쓰게 됩니다. 자, 다시 뿐대로만큼만은 은는을단 나오면 띄어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의존명사로 앞에 체언이 나오면 붙였습니다. 그 중에 만의 경우 만에의 형태로 주로 나타나는데 시간의 흐름 여기 나오는 시간의 경과 이런 것들의 맥락 횟수 5번 만에 합격했다. 5번 만에를 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횟수, 시간의 경과 이런 게 나오면 만을 띄어 써서 의존명사로 취급한다. 원래 체언이면 붙였어야 되지만 요 경과, 요기 이런 것들 어쩔 수 없죠. 왜 그렇게 써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마지막 품사방에서 관형사 하나 남았습니다. 관형사 한번 가보죠. 자, 관형사는 특징이 의미적으로 어떤 걸 가지냐면 관형사는 체연을 꾸미진 자 빵이라고 해보죠. 하늘이라고 해보 사람이라고 해볼까요? 여기에 얘를 꾸며준다면 착한은 아니네. 어쨌든 체연을 꾸밉니다. 일단 이렇게 외웁시다. 관형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단어의 기본어로 찾는 거예요. 뒤에 조사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관형사의 특징. 그다음 활용하지 않아요. 활용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용언이라고 부르는데 용언이 아닙니다. 그 말은 어간 어미의 구조를 안 가져요. 그 말은 기본형의 어간다의 형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어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서술성을 가지지 못해요. 요 정도를 알아두시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총 15개인데 15개로 관형사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반드시 띄고 체언을 써요. 그렇습니다. 물론 관형사끼리 나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형사가 관형사를 꾸미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저 두 헌 옷을 저 두 헌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이럴 때 관형사가 관형사를 꾸미는 건 아닙니다. 옷을 꾸미는 거고요. 두 개의 옷을 꾸미는 거고요. 저두 저도 그냥 헌옷 괜찮아요. 헌 책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책 꾸밉니다. 두 헌 책, 저 책, 그 책. 자 가보죠. 외워야 돼요. 예턴세 한두세 온갖 모든 무슨 온딴 어느 여기서 음이 올라간다. 너네 입 밖으로 내줘야 돼 집에서 귀찮아도 멍 때리면서 그냥 보지 말고 꼭 따라와 줘야 돼. 꼭 잠깐만 그래서 진짜 제이 예준이 못 들어왔네. 예준이 영상으로 본다는 거였나?
예준이 안 왔고, 가은이 안 왔고, 승기 안 왔지. 자, 외웁니다. 시작. 이, 그, 저, 옛, 턴, 세, 한두, 세, 온갖 모든 무슨, 온, 딴, 어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 그 집, 저 책, 옛 사람, 헌 옷, 새 옷, 한 명, 두 사람, 세 개, 온갖 사람, 모든 일, 무슨 사건, 온 세상, 딴 마음, 어느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늘 뒤에 띄고 체온이 온다. 기본적으로. 자, 이, 그, 저, 옛, 턴세, 한두, 세. 여기는 잘 외워지죠? 여기 두 줄이 잘 안 외워집니다. 이 두 줄 외울 때, 이렇게 온갖 모든 무슨, 음이 반드시 이래야 돼. 음이 삑사리가 나야 돼. 온, 딴, 어느. 자, 가볼게요. 시작. 이, 그, 저, 옛, 턴세, 한두, 세. 온갖 모든 무슨, 온, 딴, 어느. 시작. 이, 그, 저, 옛, 턴세, 한두, 세, 온갖 모든 무슨, 온, 딴, 어느. 아, 지겨워. 나는 다 할 줄 안단 말이야. 니들이 외워야 돼서 그래. 다시 시작. 이, 그, 저, 옛, 턴세, 뉴, 한두, 세, 온갖 모든 무슨, 온, 딴, 어느. 어렵죠? 시작. 이, 그, 저, 옛, 턴세, 한두, 세, 온갖 모든 무슨, 온, 딴, 어느. 자, 시작. 이, 그, 저, 옛, 턴세. 문법은 수업 시간에 외워야 돼. 한두, 세, 온갖 모든 무슨, 온, 딴, 어느. 시작. 이, 그, 저, 옛, 턴세, 한두, 세, 온갖 모든 무슨, 온, 딴, 어느. 오케이. 자, 봅시다. 관형사 관련돼서 다른 품사의 단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그저에 대해서 보죠. 이그저가 띄었으면 무조건 관형사입니다. 이그저에 뭔가 어떤 말을 붙였어서 조사를 붙였었잖아. 그때 이그저는 형용사예요. 이그저는 형용사입니다. 간단하죠? 자, 한두 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사랑 관형사랑 형태가 다섯부터는 동일합니다. 근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숫자가 만약에 나오면 하나나 두 개로 숫자를 줄여보는 겁니다. 한두 세로 써서 적절하면 얘는 관형사인 거고요. 하나나 둘로 바꾸는 게 적절하면 수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수사는 그 뒤에 조사를 붙일 수 있는 거죠. 얘는 못 붙입니다. 조사. 보죠. 사과를 다섯 샀다. 다섯을 줄여봅시다. 사과를 하나 샀다. 됐죠? 자, 사과를 다섯 개 샀다. 다섯 개를 하나나 둘로 줄여보죠. 한 개 샀다가 적절하죠? 그러니 얘는 수사, 얘는 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헐다를 하고 있죠. 이거는 헐다의 헌이 아닙니다. 헐다의 헐단을 활용해서 험이 된다면 디스트로이 뜻이어야 돼요. 확인해 보죠. 어제 인부들이 헌 그 집에서 사라졌던 물건. 어제 저 헌 집에서 사라졌던 물건. 이때는 어떻게 돼? 인부들이
그 집을 헐었다. 이런 구조죠. 헐다가. destroy. 그래서 얘의 기본형은 헐답니다. 어제 저 헌집. 주어가 나와 있지도 않고요. 헐다. 집을 헐다의 헐다가 아닙니다. 얘는 낡은 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관형사죠. 기본형이. 의미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비슷합니다.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 집이라는 목적어를 살려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거는 동사인 거예요. 서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헐다가 기본형이 아닙니다. 헌 그 자체가 기본형이에요. 으. 자, 다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있니? 와, 철수랑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있니? 라고 했을 때 이 다른과 이 다른은 같아 보이지만 얘는 기본형이 다른이라는 관형사고요. 딴이랑 같습니다. 이때 다른은 기본형이 다른입니다. 다르다의 다른이 아니에요. 기본형이 다른입니다. 구분해보죠. 우리 얘도 다르다라고 합시다. 얘도 다르다라고 해봅니다. 우리 다르다라는 단어는 뭐가 필요하죠?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비교 기준이 될 대상이 필요하죠. 그는 다르다. 이상하잖아요, 이 말. 그는 그 친구와는 다르다. 이렇게 비교 대상이 나와주는 게 다르다가 문장을 제대로 구성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 봐봐. 이게 뭐야?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의견이 다르다. 라고 만약에 이게 다르다가 기본이라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기준이 없잖아, 기준. 다르다로 작성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얘는 다르다가 아니다. 자, 그런데 봐봐. 철수랑 다르다. 무엇이? 의견이. 누구랑? 누구누구랑 기준이 나왔죠? 비교 다르다. 이때는 다르다로 문장 구조를 구성해서 쓰는 게 적절하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다른 의 기본형은 밑에 거는 다르다가 기본형이 된다. 자, 요 구조입니다. 이 구조요. 비교해 줄 수 있는 철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때 기본형은 다르다. 서술성 같죠? 이때 다르는 기본형이 다르다. 호랑이는 다른 동물과는 다르다. 이때 다르다는 이 구조를 썼으니까 다르다죠. 이때 다르는 뭐예요? 동물이 다르다 이런 뜻인데 동물이 다르다가 돼버리면 이 문장이 뭐와 다르다는 건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르네 이때 다르는 관형사가 됩니다. 호랑이는 딴 동물과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무래는 관형사. 자, 관형사 봅시다 다시. 이 그 저 예턴세 한두세 온갖 모든 무슨 온딴 어느. 다시 시작. 이 그 저 예턴세 한두세 온갖 모든 무슨 온딴 어느.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품사 찾기를 하면 됩니다. 다른 거 그렇게 많은데 품사 찾기를 벌써 한다고? 자, 우리 품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품사에는 이렇게 많습니다. 요거를 한번 품사 찾기에서 한번 찾아보죠. 품사 찾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품사는 항상 뭘로 찾는다? 일단 단어의 기본형 뭐로 찾습니다. 찾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찾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필기된 걸로 결과물로 딱 보면은 좀 헷갈리고 이런 식으로 가볼게. 요 예문만 따가지고 다른 데에서 한번 해보자. 어디다 해보지? 여기다 해볼까? 잠깐만. 여기에서 품사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 일단 품사는 이렇게 찾죠. 어, 체연의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 관계연의 감탄사. 아유, 미쳤어. 조사. 그 다음 수식어의 관형사. 관만 쓰자. 와 부사. 그 다음 독립원, 감탄사. 그리고 용언의 동사와 형용사.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구품사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속속들이 다 찾아보죠. 예문 하나 가지고. 여기 예문이 뭐니? 우리가, 우리가 밝은 곳에서 그 노란 나비를 또 하나 잡았어. 자, 우리가, 뭐랬을까 우리가 밝은 곳에서 그 노란 나비를 또 하나, 헐, 하나 못 자른데? 또 하나 잡았어. 자, 일단 문장, 음도 빠뜨렸네. 음, 자, 이렇게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찾아보죠. 자, 일단 단어부터 찾아야죠. 조사만 떼냅니다. 조사가 어떤 거예요? 가, 에서, 를 떼어낼 수 있는 것, 그지? 자, 조사 벌써 찾았습니다. 네, 얘네들은 일단 관계연 조사 다 찾았어요. 대신 자, 첫 번째 그래서 찾는 방법은 관계연을 먼저 찾는 겁니다. 품사 찾기. 이 관계연을 찾는다는 건 바로 찾고 나서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물어본다면. 일단 이렇게죠. 자, 기본형으로 찾습니다. 그 다음 찾는 게 뭐가 좋을까요? 번호 쓰지 말자. 관계연을 찾고 그 다음 찾는 게 뭐가 좋을까? 아, 칸 모자르네 이거. 잠깐만요. 그 다음 찾는 게 뭐가 좋으냐면 야, 영원 선생님 지금 출근하시는 나 보면서 웃는다. 교실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공부한다. 자, 봐. 관계한 다음에 찾기 좋은 건 체연을 찾는 게 좋습니다. 왜요?
조사는 원칙적으로 특히 격조사는 뭐 체언에 붙여 쓰기 때문에 자, 체언을 확인해 보죠. 자, 우리 곧 나비는 일단 체언입니다. 나비는 체언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안 찾은 거 있잖아. 우리 곧 나비는 체언입니다. 그 외에 체언인 듯한 것들이 어디 있죠? 노란의 경우는 노랗다, 밝은 경우는 밝다니까. 하나 잡았어 할 때 하나도 체언일 듯한데 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체언이 될 법한 애에다가 뭘 더해주냐면 뒤에 격조사를 한번 더해주는 겁니다. 이 격조사 어떤 거냐면 이걸 붙여보죠. 이나 가, 을이나 를, 그리고 뭐뭐의 같은 걸 붙일 수 있는지. 하나의 사건, 하나를 잡았다. 하나가 아니다. 다 쓸 수 있죠? 얘 체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밑줄 친 빨간 밑줄을 친 요 네 개가 체언이에요. 그럼 체언인 게 확정이 됐으면 세부적으로 뭐까지 찾아야 됩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찾습니다. 일단 대명사인지 확인합니다. 대명사 말고 수사인지 먼저 확인합시다. 수사인지 확인해요. 왜? 자, 숫자랑 바꿔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숫자를 나타내느냐. 뭐부터 하지? 대명사부터 할까? 모든 상관은 없긴 한데 숫자랑 상관없으면 대명사인지 확인합니다. 대명사는 우리가 너희들의 감각이 영어의 대명사로 번역이 가능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There, here, this, that, it, she, he, you, we 이런 것들로 번역할 수 있으면 대명사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명사도 아니고 수사도 아니면 명사. 명사는 찾는 게 아니에요. 체언을 먼저 찾아두고 수사 대명사만 확인해 놓고 아니면 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 먹을 것을 샀다. 생각해봐. 요 것 체언입니다. 체언인데 숫자와 상관없죠? 대명사로 번역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얘 명사인 거예요. 뭐라 그래요, 얘를? 의존 명사라고 부르죠. 근데 명사인 겁니다, 명사. 자, 가보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숫자랑은 상관이 없지만 영어의 위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대명사, 대만 쓸게요. 곳은요, 숫자 상관없고 대명사로 번역 못하지. 명사. 나비는요, 명사. 하나는요, 수사가 됩니다. 그러면 뭐 찾았어요? 체연 다 찾았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얘도 지우죠. 찾았으니까 남는 것만 남겨봅시다. 체연 찾은 다음에 그 다음 뭐 찾는 게 좋을까요? 자, 엄밀히 말해서 독립어는 찾을 대상이 아닙니다. 끝났어요. 그냥 쉼표 앞에 친 이런 감탄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립어는 감탄사라고 합니다. 감탄사 이건 찾았어. 이제 남은 건 두 개입니다. 뭐랑 뭐요? 얘랑 얘. 그럼 뭘 찾는 게 우선 좋냐? 용언을 찾는 게 편합니다. 용언은 항상 기본형이 어간다로 끝나는 것이고 기본은 항상 따져야 되고 이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건 뭐였죠? 니은다나 는다를 쓸 수 있으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 뭐뭐하는 체언으로 쓸 수 있으면 동사 는구나를 붙일 수 있으면 동사 등입니다.
기본으로 찾습니다. 밝은 곳. 여기 학교라고 해볼까요? 방? 밝은 방.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 방이 밝다. 밝구나. 방이 밝구나. 이렇게 쓰는 거지? 밝은은 기본형이 다로 끝나니까 노란도 기본이 다로 끝나고요. 잡았어도 기본이 다로 끝납니다. 이때 밝다는 형용사가 됩니다. 밝다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때요? 어두워졌다가 환해질 때, 날이 셀 때, 점차 날이 밝는다. 이렇게 쓰지. 그래서 어둠에서 밝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사용할 때는 동사로 씁니다. 근데 여기는 특정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고 노랗다 따져보시면 형용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잡았어요. 원형 잡다. 잡다. 잡는다. 경, 범인을 잡는 형사. 물고기를 잡는구나. 자,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용언도 다 찾았어요. 용언도 다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네, 수식어이에요. 수식어 중에 뭐 찾냐면요. 관형사를 찾습니다. 남은 건. 남은 건 관형사 아니면 부사인데 관형사만 골라내고 부사는 직접 찾지 않습니다. 남는 거 뭐냐면 남은 거 그와 또가 남았습니다. 그 어때요? 이 그저 예턴세 한두세 온갖 모든 무슨 온땀 너무 이렇게 15개 외워주셔야 돼요. 이 그저 예턴세 한두세 온갖 모든 무슨 온딴 어느 이런 식으로 그것에 해당하면 관형사 그것도 아니라면 부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럼 위에서 남는 거 뭐예요? 원칙적으로 그가 관형사, 관형사 또는 부사가 되죠. 그래서 관형사에 해당 없으니까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찾는 거고 이런 게 능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부터 순식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 하나 내서 풀어볼까? 문장 하나? 이거 문장 하나 숙제를 내줄 테니까 한번 찾아와 볼래? 어, 잠깐만 기다려봐. 선생님이 예문 하나 보여줄게요. 잠깐만. 예문 하나 불러줄게.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가? 잠깐만. 요거 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 문제 내주고. 요 문제 잠깐만요. 어, 어,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독서지문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런 건 시험지에 나오진 않겠지만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품사 찾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이렇게요. 요거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수율이 뭐요? 잠깐만. 오, 글쎄 써가지고 확인했어. 내가 나중에 확인해 줄게, 소율아. 수업 끝나고 있다가 내가 확인해 줄게. 오케이. 이게 무슨 작업이냐면, 이 문법을 배우면 문법을 계속 써먹어 봐야 되는데, 독서 공부하거나 하는 글에서 그냥 아무 문장이나 따와가지고 쓴 다음에 그런 품사 같은 걸 찾아보는 거지. 그런 품사 같은 걸 찾고 사전으로 확인해 보면 품사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편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실력이 좀 느는 거지. 그러면 훈련하면서. 자, 이번에는 단어의 형성방으로 갈 건데 지난번에 그냥 지나쳤던 3페이지에 형태소로 좀 들어갈 생각이에요. 형태소로 들어갈 건데 여기 이 친구가 이렇게 필기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잠깐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거는 결과물을 지금 필기 결과물을 보는 것보다는 필기 결과물을 보는 것보단 형태소를 어떻게 찾는지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페이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지금 없으니 음, 자, 형태소를 한번 찾고 우리 확인해 보죠. 형태소는 이렇게 찾습니다. 여기에다가 설명을 좀 한번 해보죠. 자, 형태소층입니다. 자, 형태소를 종류를 나누기 전에 일단 찾으려면 이 컨셉이 중요합니다. 자, 문장 속에서 단어를 하나 찾았다고 칩시다. 먹, 엿, 습, 미, 다가 있는데 형태소를 찾는 건요. 그 단어층에 단어의 자, 품사방과 단어의 형성방을 순차적으로 거치면 분석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각각의 형태소로 취급하게 됩니다. 형태소는 그래서 단어층의 품사방과 형태소 방을 순차적으로 잘 거치기만 하면 돼요. 얘기해 볼게요. 자, 먹였습니다라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형태소를 찾는 방법은요. 당연히 어절을 찾고 어절에서 단어 찾고 단어를 통해서 형태소를 찾아가는 거지.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자, 먹였습니다라는 한 단어를 첫 번째 방, 품사방에서 확인하면 품사방은 뭐였죠? 단어의 기본형 가지고 따졌고 어간하면 어미, 어간과 용언의 경우는 어미로 찾았습니다.
분리까지 했었죠.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어간과 어미. 여는 특히 이 어로 풀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품사방에서는 먹, 이, 엇, 습, 미 다가 됩니다. 풀어내면. 그러면 우리 어간 어미로 나누는데 어미는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로 나눠보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선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나머지 뒤에 통째로 다 어말 어미죠. 그리고 선어말 어미 앞에 있는 먹이까지가 어간이 돼서 단어의 기본형은 먹이다가 됩니다. 기본형은 이렇게 하면 품사방에서 따질 거 다 따진 거예요. 그럼 요 단어 찾아낸 단어를 가지고 이번엔 단어의 형성방으로 가져갑니다. 단어의 형성에서는 어간 어미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어근 접사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미는 특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어 형성방에선. 새로 만든 단어냐 아니냐 따지는 거죠. 먹이다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럼 먹이다를 가지고 따져보자고. 먹이다. 다는 원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용언이라는 건 어간과 어미가 함께 써야 되는 것이니까 없으면 이상해서 써준 거예요. 단어의 형성방에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먹이다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먹다라는 기존 단어에 다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먹만 쓰면 이상하니까 단어에 이라고 하는 접사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죠. 그래서 새로운 기분을 갖게 된 겁니다. 납득되죠? 그러면 먹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새로 만든 단어로서 먹다라는 것에 이가 붙어서 먹이다가 된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단어 형성에서 된 거죠. 이렇게 찾아낸 걸 정리해서 쓰면 뭐가 되냐? 정리해서 쓰면 뭐가 돼요? 자, 새로 만든 단어 보면 먹과 이와 자, 먹이는 여기 있었고요. 얻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와 얻습니다. 얘네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써주면 얘네가 형태소예요. 이렇게 해서 형태소 찾는 건 원론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쉽습니다. 대단히 쉽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품사방과 단어의 형성방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알아낸 것을 종합해서 쓰면요. 먹과 이와 얻습니다를 쓰면 얘가 다 형태소가 됩니다. 우리 형태소 찾는 연습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죠. 이걸 정리해보죠. 그럼 그렇게 찾아낸 형태소들을 모아놓은 형태소층은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이 방이 걔도 두 개 방이 있는데 첫 번째 형태소층 첫 번째 여기 노트 필기에 있긴 합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이거는 그냥 쓰지 말고 이렇게 기억해 봅시다. 설명하는 게 좀 더 나아요. 자,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즉, 알맹이 의미가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에서 없는 걸 먼저 찾습니다. 없는 걸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불러요. 있는 걸 우리는 실질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형식 형태소는 문법 형태소라고도 불러요. 실제로 그 단어의 형태소의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얘인 겁니다. 얘. 그러면 외우셔야 됩니다. 형식 형태소엔 세 개밖에 없어요. 뭐요? 조사, 어미, 접사. 외웁니다. 조사, 어미, 접사.
인 거예요. 조사. 조사 떼어낼 수 있는 거였죠. 어미는 어간하면 어미. 예, 용언에서. 접사는 기존 단어부터 새로운 단어 만드는 요소. 얘네들은 알맹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형태는 뭐예요? 그 외의 것들이 다 실제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실제 형태는 실제로 찾지 않습니다. 형식 형태소만 찾으면요. 조사함이 접사함 찾으면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다 실제 형태소. 실질 형태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완벽히 똑같습니다. 어근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근은 뭐였죠? 단어층의 단어의 형성방에서 쓰는 개념이었죠. 어근이랑 얘는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찾아낸 형태소들은 이런 식으로 찾아낸 형태소들 이번엔 다시 뒤섞습니다. 실질성 여부를 나눴던 거. 이번에는 다시 뒤섞어서 이번엔 뭘로 나눕니까? 두 번째는 자립성 여부로 나눕니다. 자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의존 형태소죠. 이것도 의존 형태소를 먼저 찾습니다. 나머지가 다 자립 형태소가 돼요. 의존 형태소는 고스란히 형식 형태소를 고스란히 가져옵니다. 조사, 어미, 접사. 에다가 홀로 쓰지 못하는 말이 하나 더 있죠? 어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총 4개가 형식, 아니, 의존 형태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가 예, 자료 형태소예요. 자, 여기 예문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해보죠. 그 사람은 빨간 사과를 하나 사서 집으로 빨리 뛰어갔다 가봅시다. 화면으로 가죠. 그 사람은 잠깐만. 그 사람은 빨간 사과를 하나 사서 하나 이거 칸이 좀 부족한데. 음, 여기다 씁시다 예문에. 그럼 확대를 해서 쓸까요? 불편한데? 어떡하지? 아니야, 괜찮아. 좀 더 넓게 만들 수 있나? 자, 그 사람은 빨간 사과를 하나 사서 집으로 집으로 빨리 뛰어갔다. 뛰어갔다. 실제로 사전 찾아보면 가장 편합니다. 확인은. 일단 가보죠. 일단 형태소를 찾을 건데 형태소를 찾기 전에 뭐부터 찾냐면요. 단어부터 찾아야죠. 조사만 떼어내면 됩니다. 은, 를, 으로가 단어들. 품사는 여러분들이 따지고 싶은 품사 나중에 한번 따져보시고요. 지금 품사 따지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가보죠. 물론 뛰어갔다는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이따가 분석하죠. 자, 봅시다. 여기서 첫 번째 방에서 첫 번째 품사방에서 우리가 찾을 건 어떤 거냐면요. 품사방 단어의 기본형으로 따질 때 용언을 어간 어미로만 분석해 주면 됩니다. 이 중에 용언이 뭐죠? 빨간이 용언이에요.
자, 잘 따라와봐. 좀 어려워도. 빨간이 용언, 사서가 용언, 뛰어가다가 용언입니다. 세 개네요. 얘네를 뭐 해주면 되니까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는지 안 되는지 안 따집니다. 지금은. 빨간은 빨갛다에 니은이 붙은 거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어간어미 나온다. 사서는 사다에 아서라고 하는 종속적 연결음이 붙은 거고요. 뛰어갔다는 뛰어가다의 기본형 앗 선어말음이 다가 붙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에 대한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방, 단어의 형성방으로 모든 것들을 한번 따져봅니다. 모든 걸 따진다는 건 뭐냐면 새로 만든 단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그는 그대로죠. 사람도 그대로라고 봅시다. 보통 살다의 암이 붙어가지고 암이라고 하는 접사는 지금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얘 그대로 내려오고 그대로 내려오고 그대로 내려오죠. 빨갛다도 기존 단어 그대로 새로 만든 단어 아니죠. 니은 그대로. 새로 만든 단어인지 봅니다. 사과도 그대로죠. 하나도 기존 단어 그대로 썼습니다. 사다의 사도 기존 단어 그대로. 집도 마찬가지로 빨리는 어때요? 새로 만든 단어죠. 어떻게? 빠르다에 빠르다에 이가 붙어서 단어 무시 빨리라고 하는 새로 만든 단어가 됐습니다. 빨리의 기본형은 빨리입니다. 이라고 하는 어미는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접사예요, 무조건. 빨리는 이렇게 풀어낼게요. 빨리는 두 번째 방 빠르다에 이가 붙은 거죠. 자, 일일이 다 내려가 봅시다. 그 사람은 빨갛 니은 사과를 하나 사다의 사 아서 집에다가 으로 빠르 에다가 이 뛰어갔다 뛰어가다도 새로 만든 단어죠. 뛰다에 가다가 붙어서 얘는 무시 얘도 무시 여기 다 대신에 어라는 어미를 써가지고 뛰어가다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 얘를 분석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방에서 분석하면 새로 만든 단어니까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뛰다의 뛰, 어는 어미, 가다의 가, 그 다음에 앗,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쓰면 우리가 얘네들이 각각 다 형태소가 됩니다. 얘네들이 형태소가 돼요. 다 끝났습니다. 잘 참았어요. 형태소 되고 이때 자, 첫 번째 실질성 여부로 따집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일단 뭐 찾으라고요? 아닌 거 찾습니다. 조사, 어미, 접사. 조사 이미 여기서 찾았죠? 2단계에서 조사를 벌써 조사가 아닌 조사인 걸 찾아서 우리가 X 표시를 하면 은 조사, 를 조사, 으로 조사. 그다음 실질 형태소가 아닌 것, 형식 형태소인 것. 조사, 어미, 접사니까 어미 찾습니다. 어미. 이미 용언 분석할 때 첫 번째 방에서 했죠. 니은 어미, 아서 어미, 그다음 어 어미, 앗 어미, 타도 어미. 어미죠. 이게 어미. 그다음 접사 찾습니다. 새로 만든 단어. 새로 만든 단어 분석된 거 빠르의 이밖에 없죠. 접사 이. 접사는 그거밖에 없네요. 나머지 뭐예요? 그 사람, 빨갛, 사과, 하나, 사, 집,
빠르, 뛰, 가. 얘네는 다 실질 형태소입니다. 마지막 자립 형태소냐를 따집니다. 이럴 때 의존 형태소부터 따지라고 그랬죠. 조사함이 접선 그대로 내려서 의존 형태소가 됩니다. 그대로 내리면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요? 어감만 하나 더 찾으면 됩니다. 어감 조사함이 접선 이미 다 찾았고요. 형식 형태소 할 때 아니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찾을 때 그럼 어감만 달을 붙여서 단어가 되는 용언을 찾으면 되죠. 뭐예요? 빨갛다의 빨갛 어간이죠. 빨갛 다리성 없습니다. 사다의 사 빠르다의 빠르 뛰다의 뛰 가다의 가 나머지가 다 뭐예요? 네, 자립형태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우리가 능력이 출중해진다. 아, 더 하고 싶었는데 요 정도까지만 해야 되겠네. 요 얘기가 이제 형태소. 형태소는 이게 답니다. 일단 우리가 다음 시간엔 뭐 할 거냐면 여기 2번 안 써 있지만 단어의 형성방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 거예요. 오늘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뭐 이런 것들 뭐 배울 게 될 겁니다. 네, 그런 거 배우면 요 2페이지에 걸쳐서 단어의 형성점 끝나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고 잘 모르겠는 건 영상 통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시고요.